잠을 어떻게 하면 잘 것인가? 왜 못 자죠? 먹어서 걱정이 해결돼? 걱정을 없애주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안녕하세요. 한방익규형의 김규형 원장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불면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저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 충분히 자면 불면증이 아니겠죠. 불면증의 기준은 사람마다 사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시간, 8시간을 자고 나서 아침에 숙면감을 느꼈다, 상쾌하게 일어났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대로 된 잠을 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양도 중요하고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특히 저는 이 질에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자고 났는데 다음날 일상을 살기에 활기가 넘치고 일상을 하는데 방해가 받지 않은 정도의 충분히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잠을 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잘 잤다라고 표현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기지개를 내가 스스로 펴고 있는가. 근데 보통 일상을 사시다 보면 기지개 한 달에 한 번도 안 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기지개를 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자동적으로 기지개를 펴는 잠을 잤다라고 하면 잘 잔 거예요. 자, 불면증이 어떤 유형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잠들기가 어려운 입면장애,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깨어버리는 수면 유지 장애, 더 자고 싶은데 이제 다시 깨버리는 조기 각성의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도 일종의 수면 장애의 한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수면 리듬이 깨어진 거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늘 밤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게 많은데요. 수면과 각성의 일주기 리듬에 문제가 생긴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어렵다, 그죠? 이런 원인들은 크게 시차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밤낮이 바뀐 곳으로 가면 시차를 겪는 이 시차 증후군이 있고요, 밤에 일하셔야 되거나 3교대 근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 교대 근무로 인한 경우가 있고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수면의 이런 패턴들이 지연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저도 어려운데요. 이 수면의 리듬, 이게 수면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깨어져 있는, 그래서 각성이 자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리듬이 깨진 리듬 장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불면증의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잠 못 자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양하신데요. 왜 못 잘까요?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한 이유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계속 불안을 느끼는 경우, 즉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해야 될 일을 다 못했거나 내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거나 반복이 되다 보면 수면의 습관이 아예 이제 몸에 배워버린 거죠.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상황들이 생겨버리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걱정을 한 번씩은 해보죠. 한 번쯤 못 자본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그 스트레스 계속 있으면 어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걸 피하고 싶고 일종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화학적으로, 뇌신경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그 근본에는 불안이 있지 않은가, 불안도 습관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안이 있으면 왜 못 자는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불안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서 대처를 하기 위한 호르몬들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급성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열받죠? 이 열받으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우리가 더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대야가 있는 경우처럼 체내에서 열 생성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늘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돼요.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불안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또 잠을 못 자서 또 스트레스 받아요. 잠을 자야지 하는 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너무 열심히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는데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오히려 자려고 하지 않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수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수면제 먹고 싶어서 먹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자고 싶으니까 드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픔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선 진통제를 먼저 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심한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수면제도 우선은 어떻게든 자고 싶어. 제일 요즘에 손쉽게 드시는 게 졸피뎀이라고 하는 G드럭인데요. 그나마 이제 의존성이 적고 부작용이 적어서 많이들 좀 쉽게 선택을 하세요. 좀 더 이제 중독성이 심한 수면제들보다는 졸피뎀이 사실 대중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의존을 하는 거죠. 못 자면 먹어야지, 안 먹으면 또 불안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면제에 길들여지는 거죠. 습관이 돼서 수면제를 많이 먹게 되면, 많이들이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살 충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져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운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면 운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운전한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길에서 이렇게 배회하시는,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생기더라고요. 알코올하고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 불안과 우울증을 같이 겪으시는 분들이 수면 장애를 많이 겪으시는데, 그 경우에는 더 장기간 복용하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하니까 이런 위험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도 부작용은 상당히 적은 약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지 않는 것들을 사실 모두가 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한의학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불면증 한방 치료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우선은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없거나 뭔가 머리가 맑지 않을 때 한방 치료를 저는 추천을 제일 먼저 드리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침 치료예요. 침 치료를 받으면 불안 지수가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우리 몸이 긴장된 부분을 이 미세한 자극으로 인해서 그 긴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약 치료도 내 몸이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요건 제가 체질 따라 한약은 조금 다르게 쓰는데, 수면을 유도해주는 물질들을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대부분 이 한약 치료는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치트키가 하나가 있는 게, 공진단이 하나가 있어요. 수면을 박탈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면을 빼앗은 실험을 했는데 공진단을 먹으면 회복이 되더라, 못 잔 잠을 보충을 시켜주더라 라고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좀 치트키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 침술 치료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는 비수술적인 치료, 대화를 통하거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지금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수면 습관을 바꾸고, 또는 수면 위생이라 그래서 잠잘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잠을 들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좀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수면을 스스로 좀 잘 수 있게끔 또 대책을 좀 같이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한약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너무 과흥분이 되어 있어서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황련해독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흥분을 좀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염증제를 쓰기도 해요. 해독탕이기 때문에 조금 좀 쓴 약들이 들어가요. 한방에서는 이렇게 독을 치료하는, 해독을 시키는 약들은 좀 다 쓴맛이 나요. 몸이 약하신 분들, 근육량이 적고 몸이 체질이 허약하신 분들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제일 많이 알려진 약은 귀비탕이에요.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일종의 보약 계열의 한약이거든요. 내 몸이 잘 체온이 올라갈 수 있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약을 써서 수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방치료에는 일단 내성이 없고 수면 유도제보다는 당연히 부작용이 좀 적다는 것, 결과적으로 수면 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약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눠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약을 쓰는 허증, 몸이 너무 흥분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의 실증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중간증, 이렇게 나눠서, 이 허증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약이 귀비탕, 산조인탕, 천황보심단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천황보심단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 안정액, 안심액 이런 약들이 시판되어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천황보심단이 일종의 그런 보약 계열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간증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 몸은 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엄청 건강하지는 않은 보통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미소요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요. 실증이라 그래서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일시적으로 좀 흥분된 상태여서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약들은 황련해독탕, 그리고 시호가 연골모략탕이라고 하는 약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런 한약들은 현재 급여 항목이 아니라서 그 한의원에 따라서 비급여 금액이 좀 차등이 좀 있겠지만, 건강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한약들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뭔가 나를 각성시키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책 밤늦게까지 보고 있는 경우, 만화책이나 요즘에는 웹툰,
또는 뭐 인스타, 쇼츠, 릴스, 블루라이트가 오는 잠을 안 자려고 하는 나의 행동들, 그 다음에 저녁에 가벼운 티타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레몬밤, 캐모마일 이 정도의 그냥 소프트한 허브티 저는 추천드리고요. 멜라토닌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으셔야 되죠. 외국에서는 이거를 시중에서 가볍게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멜라토닌도 어느 정도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또 알려져 있는 것들이 센토스 월스, 성요한의 풀이라는 것들이 영양제에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힐초근 또는 길초근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돌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힐초근으로 이루어진 발레리안 추출물이에요. 거기에 우리 맥주 만들 때 쓰는 호프가 더해져 있어서 이것들이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서 한방에서는 지오줌풀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요, 우리 화장실에 간 냄새가 나요. 풀을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추출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들 아로마 테라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로마를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많이 알려진 거는 라벤더죠. 라벤더가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세요. 저는 라벤더를 맡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서 잠을 오히려 설치더라고요. 내가 편안해지는, 릴렉스가 될 수 있게 하는 아로마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집안에 활용을 하시면 좀 숙면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피로를 잘 풀어주는 자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과거 연구 중에 해봤더니 잘 자는 사람은 다 비틀어진 자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자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나 몸을 끼워 맞추면 더 못 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으로 자는 사람을 찍어보면 잘 자는 사람일수록 많이 뒤척이세요. 물론 뒤척여서 못 주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수면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뒤척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요. 물론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큰 대자로 잘 수는 없어. 다른 얘기죠.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 자세 때문에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세가 신경 쓰였다라고 하면 그거조차가 스트레스인 거죠. 할 일 다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수면을 기다리고 대자로 잘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는 동안에 어느 정도 뒤틀어진 자세를 하기 때문에 자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도 잠을 들지 못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날려주는 한방이 되었기를 바라는 한방입구요.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